네, 오늘의 TV 메디컬 명의를 소개합니다. 당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의 치주과 전문입니다. 이인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이 치주염, 흔히 뭐 풍치라고도 하는데 그럼 이건 치아에 오는 우리 중풍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바람만 불어도 이가 아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치라고 불리는 치주염은 이렇게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치조골이 흡수되고 심한 경우 치아가 빠지는 그런 경우가 동반이 되고요. 플라그라는 거는 잇몸이나 치아 표면에 부착되는 부드러운 침착물로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착색제를 바르는 경우에만 확인이 되는데 주로 세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씩 스케일링 받으러 가면은 네.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잇몸 안이라든지 치아 뿌리까지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치석 제거를 하는데 예. 그러면요 치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치주라는 거는 치아 주위 조직을 말하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치과는 이제 치아만 생각을 하는데 치주는 치아가 아닌 치아 주위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를 턱뼈에 유지시켜주는 잇몸뼈인 치조골과 네. 치아랑 치조골을 연결시켜주는 치주인대, 그리고 치주인대 섬유가 함유되어 있는 치아 뿌리 쪽에 백악질이라는 것과 치아 바깥 치조골을 덮어주는 잇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치주염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치주염의 원인을 볼 때는 주로 치아 주변에 세균이 많이 껴서 그런 세균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치주염이 생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세균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치태, 즉 플라그이고 플라그 치태 1g에 약 2천억 마리의 세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거는 치주염으로 걱정을 한 게 뭐냐면요. 네. 저는 치간 칫솔을 이용을 하거든요. 이 칫솔질 한 다음에 치간 칫솔을 이용하는데 이거 치간 칫솔을 쓰면 항상 그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 치주염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치주염이 있기 때문에 잇몸에서 피가 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기진 않고 그 진행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치주염은 대강 시작 단계인 치은염부터 시작해서 네. 심도가 증가되는 중중도 치주염까지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기 치은염의 경우에는 치아 치은 경계로부터 치은에만 염증이 국한되어 있고 예. 치은의 출혈과 치은 색조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2기 치주염은 치아의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의 경계 부분인 백악 범랑 경계질로부터 치주낭의 기저부까지의 길이가 치아 뿌리 쪽으로 1 내지 2mm 정도 더 진행된 경우를 볼 수 있고요. 3기 중등도 치주염은 그 깊이가 3 내지 4mm로 더 깊어졌고 4기인 중도 치주염은 그 깊이가 5mm 이상 더 깊어진 단계입니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치주낭이 깊어지고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조골이 파괴되고 경우에 따라 농양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치주염, 이 초기에만 발견하면 좀 빨리 치료하면은 깨끗하게 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치과에 그렇게들 가기 싫어하시잖아요. 자, 자가진단법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치주염 자가진단법. 첫 번째 문항부터 볼까요? 네. 양치 시 출혈이 있다. 자, 저 치아를 닦을 때마다 네.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 분들 계세요. 자,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잇몸이 붉으면서 붓거나 아프다. 잇몸이 그렇게 붓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네. 자, 자, 세 그리고 번째. 세 번째. 이가 시리거나 음식이 자주 낀다. 음식이 자주 끼일 때, 네. 또 이가 시릴 때. 네. 자, 마지막. 이가 흔들리고 고름이 생긴다. 이거는 뭐 많이 진행이 된 거겠죠. 네. 자, 예, 자 이렇게 저희가 4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우리 올리브 패밀리는 자 몇 가지나 속하십니까? 예, 전 4가지. 참 세네 이건 가지 저 김경민 씨 지금 앰뷸런스 불러드릴까요? 아니 정말 오늘 김원구 씨가 지금까지는 예, 일인자였죠. 만병의 근원이었는데 제가 미치셨어요. 지병 원래 웬만하면 안 밀리거든요. 근데 시체가 와서 앉아있네요. 아니 두 분이 보면은 무슨 질병 배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참고로 하나 말해요. 저 연예인이거든요. 예, 살아있을 때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몇 개나 속하면은 조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3개 이상 되는 경우에는 중중도 치주염이 의심된다고
근데 이제 가끔씩 나타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네. 자주 그렇거나 늘 그렇거나 그럴 때는 3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올리브 패밀리 분들 중에서 2분이 치주염 진단을 받고 오셨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배님, 치주 질환이 있으면 입냄새가 심하대요. 그런데 입냄새는 본인이 못 맡잖아요. 아, 그 좋은 방법이지. 아, 여기 딱 들고 있네. 네. 종이컵에 이렇게 입김을 분 다음에 그다음에 냄새를 맡아보면 본인 입 냄새를 알 수 있지. 그래요? 그럼. 그러면 냄새가 안 나는데요? 왜요? 어우. 어때요? 가스살이? 아우, 어우, 야, 너 빨리 검사하러 가야 돼. 검사. 아세요? 이쪽이니? 아우, 어지러워. 아우, 너 너무 심하다, 야. 아우. 차가워서 시려서 못 먹겠어요. 그리고 피곤하면 좀 잇몸으로 피가 나는 것 같고. 네. 저는 가끔씩 이를 닦을 때요. 이 전체가 아니라 이 윗니 2개, 아랫니 2개가 굉장히 시리거든요. 잇몸도 옥신옥신 계속 옥신옥신거든요. 첫 번째 검사는 위삼차 현미경 검사. 고해상도의 현미경을 이용해 구강 내 세균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잇몸 염증과 치은염의 원인이 되는 방추균, 구취의 원인이 되는 간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과용 착색제를 이용해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아의 치태와 치석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세 번째, 구취 측정. 치주 질환으로 구취가 나지 않는지 측정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강 카메라와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구강 내 치아와 잇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해봤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치주염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올리브 패밀리 중에 우리 장미아 씨하고 솔림 양이 가서 치주염 검사를 해봤어요. 자, 솔림 양 뭐 치아 쪽은 어떻게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치아는 항상 건강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충치 한 번도 없었고요. 오. 그리고 태어나서 이도 다 제가 뽑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펀치 연예인입니다. 장미아 씨. 워낙 뭐 치아가 고르고. 교수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솔림 씨의 화면부터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방사선 사진상 치조골이 양호한 상태를 보였고요. 구강 내 소견으로는 부분적인 잇몸 출혈과 함께 치석과 치태가 일부 있었지만 예. 색조는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예. 치주염 단계로 봤을 때는 1기인 치은염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가끔씩 실인 증상이 있거나 돌아가면서 아픈 것은 구강 위생 정도나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네. 과로를 하거나 또는 뭐 그 전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화면이 요거는 동영상인데요? 예, 위삼차 현미경을 이용한 세균 검사 방법인데요. 예, 예. 보통의 구균이나 간균, 사상균, 나성균 등이 어머. 관찰되었습니다. 아니, 저런 게 우리 입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움직이는 게 다 세균이에요? 장미화 씨, 이번에 장미화 씨의 표를 보면서 설명 들어봅니다. 방사선 소견상 이렇게 어금니 쪽으로 부분적인 치조골 소실을 보였고요. 구강 내 소견으로는 아래 앞니 부분에 치석과 치태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어금니 쪽으로는 치주낭이 깊어진 소견을 보였고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마모되어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장미화 씨 볼 때는 그러니까 치아가 이렇게 고르고 예쁜데 아니 저기 속은 거죠. 치아가 이렇게 치석이나 치태가 많이 끼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잘 안 닦여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분이 마모된 부위를 치아색하고 같은 재료로 치료로 받으신 건데 그게 이제 약간 변색돼서 아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니코틴이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동영상을 봐야죠. 예, 뭔가가 장무혜 씨의 나옵니다. 세균 검사도 역시나 구균, 간균, 나선균,
사상균 등이 정상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고요. 네. 치주염 단계로 봤을 때는 2기 경도 치주염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미아 씨가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인지 함께 보시죠. 장미화의 치주염 예방을 위해 스케일링 치료가 이루어졌다. 스케일링 치료란 양치질로 제거하기 어려운 치아 표면의 치석과 치태 및 니코틴을 제거하는 치료로 충치 및 치주염 등 다양한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네, 시원하셨겠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막혀있던 부분인데 스케일링 받고 나니까 뻥 뚫린 데가 있어가지고 아 그게 그 안에 이렇게 막혀 있었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잖아요. 네, 그냥 그 전엔 닫혀 있다가 하고 나니까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네. 혀를 넣었다 뺐다 한번 몇 번 해봤죠. 그러니까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한다는 걸 알았는데 보통 스케일링 할 때 저희가 치석을 제거한다고 하잖아요. 그 치석을 100% 제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가요? 치석 제거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잇몸 위와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을 기계를 사용해서 제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잇몸 위에 있는 치아의 가장 바깥쪽인 범낭질에 부착되어 있는 치석은 쉽게 제거가 되지만 잇몸 밑에 있는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백악질의 불규칙한 면에 있는 치석은 보통의 스케일링만으로 잘 제거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치석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후에 치료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스케일링 후에 이가 시리거나 피가 나거나 이렇게 조금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는 건 괜찮은 건가요? 원래 치석 제거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보통의 경우 이가 시리거나 흔들리는 느낌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증상은 이제 그 중에서 이가 시린 증상이 특히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불평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가 시린 원인은 치석 제거로 주변에 치석이 없어졌기 때문에 치아와 외부 환경이 직접 닿으니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가 흔들리는 느낌은 치석으로 치아가 어느 정도 지지되고 있다가 치석이 없어졌으니까 지지가 약해지면서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염증이 완화되고 치아의 제자리 잡기가 일어나서 증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초기에 치료하는 게 참 중요한데 치주염도 초기면은 이렇게 간단한 스케일링으로도 큰 효과가 있는데 이게 또 많이 진행된 경우는 또 스케일링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치주염을 진단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예후를 결정한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치주낭이 깊어질수록 치주염의 치료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외과적 처치인 비외과적 처치인 치은연화 소파술도 있고 외과적인 처치인 치은박리 소파술도 있는데요. 치은연화 소파술은 깊지 않은 얕은 치주낭의 경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부분적으로 마취를 한 상태에서 기구나 수술칼을 사용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이 부분에 있는 염증성 치주 조직을 제거해서 건강한 치주 조직이 치근면에 재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술식입니다. 치은 절제술은 증식되어 있는 자라 있는 잇몸을 수술칼을 사용해서 절제를 하고 뿌리 쪽에 있는 원인 인자들을 제거하는 술식으로 섬유성으로 잇몸이 많이 단단해져 있거나 과도하게 자라 있는 경우에 이 술식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개와 봉합이 있는 치은박리 소파술은 절개와 봉합 때문에 치주 수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거는 어금니 쪽에 깊은 치주낭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뿌리 쪽하고 치조골 부위에 시야를 좋게 하고 그 부분에 기구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래 조직으로부터 치은과 점막을 제끼고 속에 있는 염증 조직과 원인 인자를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딱 하나만 궁금한 게 제가 이빨이 2개가 없는데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진짜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연세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빨이 없이 잇몸으로만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지금 이빨이 지금 없는데도 불편하지가 않은데? 옛날부터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입안 구조가 많이 병적으로 변화돼도 환자들은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치아의 제일 끝에 있는 거 하나만 접촉이 돼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난 안 해놔도 되겠네, 쫙 빠져도. 그런데 이제 그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냥 제대로 맛있는 거 고기 제대로 못 씹고 그렇게 사느냐. 아니 무리해서 빚내가지고 이빨 해놨다가 그 돈 때문에 걱정해서 스트레스 받고 잘 안 씹는 것보다 이빨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는 지금은 안 하셔도 됐는데 나머지
치아를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 관리인데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치과에 내원해서 구강 검진을 하고 네. 치석 제거 및 철저한 치솔질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해서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고요. 또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요. 혹시 구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보조적인 운동법이 또 있을까요? 운동법이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제 저희 잇몸을 마사지 하시는 거예요. 두 손가락을 검지랑 세 번째 손가락을 입 안에 넣으셔서 잇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밖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돌리시는 거세요. 그런데 이걸 위에 따로 아래 따로요. 위에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아래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위아래를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위에를 동그랗게 돌아가시고 또 아래쪽도 동그랗게 돌아가시고 이거 하시면서 뭐 안쪽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예, 편한 운동법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잇몸을 마사지해서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생각 나는데 다시는 술 먹으면 사람이 안 돼. 아니, 이 지금 잇몸 마사지를 해봤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사람의 얼굴 피부를 마사지 하듯이 예. 손가락을 이용해서 잇몸을 마사지하면은 혈액순환이 촉진되고요. 그에 따라서 잇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그렇군요. 네. 그 방법을 적용한 것이 이제 물 분사로 인해서 치은을 마사지해주는 그런 특수한 기구도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맞춰야 먹는다. 네, 질환에 관한 정보도 얻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건강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음식은 뭡니까? 네, 오늘은 치주염 예방에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음식은 김치찜. 자, 열어주세요. 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요, 부추 보리 비빔밥입니다. 웬일이야 이거. 정말 너무 맛있는 것들만 준비가 됐습니다. 비빔밥에다 김치찜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어요. 그렇죠. 선생님도 군침 도시죠. 너무너무 맛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치주염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김치찜의 경우에는 김치에 들어있는 섬유소 성분이 치아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주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네. 김치찜보다는 이제 김치 자체가 그냥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김치. 예. 그리고 부추보리 비빔밥의 경우에는 이제 부추 등 야채에 들어있는 거랑 또 보리에 들어있는 섬유소 성분이 치아를 닦아주기 때문에 치주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쌀보다 상대적으로 보리가 거칠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자정 효과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맛있는 음식을 이제 퀴즈를 풀어서 드실 수가 있는데 맞춘 팀만 드시는 겁니다. 맞춰야 합니다. 자, 네. 문제 나갑니다. 네, 문제입니다. 치주 건강을 위해서는 짠 음식을 삼가야 한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자, 짠 음식. 치주 건강을 위해서는 짠 음식을 삼가야 한다. 하나, 둘, 셋. 오, 나눠졌습니다. 네. 나눠주세요. 굉장히 못 배운 분들이 자신 있어요? 못 배운 분들이 아니, 건강팀. 시간이에요. 왜요? 아니 이번이 그 뭐냐면 사실은 입안에 그냥 짭짤한 걸 먹잖아요. 네. 짭짤한 걸 먹으면 그 입안에 그 다음부터 얘기하세요. 원래 주장했잖아. 원래 손에 상처가 나도 네. 바닷물에 손을 넣으면 그렇지. 더 벌어지고 그렇지, 그렇지. 소금물에 있으면 더 안 좋아지잖아요. 예, 예. 그렇지. 근데 입안에 잇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짠 음식을 먹으면 맞아. 이게 소금기가 네. 그 상처를 더 악화시킬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올리브 팀은 X예요. 저는 그 소금으로 양치를 하면 좋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하긴 듣긴 예,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당연히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거와는 도리어 도움이 되면 소금으로 되지. 양치를 하는 건 괜찮지만 그 양치한 소금을 먹진 않잖아요. 근데 염증에는 소금에 그게 피부에 아무래도 자극이 될것 같아요. 나으니까. 또 지금 소금으로 된 치약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괜찮지 않을까. 주겸 치약 뭐 이런 뭐.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X! 그럴 것 같았어. 예, 김치찜. 보세요. 아니, 근데- 김치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 와, 저 제대로 한 포기에. 고등어까지 들어가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놔줄게요. 잠깐만. 야 맛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진짜 제대로. 네, 진짜 맛있네. 아우 아유, 어때요, 김치찜? 너무 맛있지. 아유, 너무 맛있다. 야 아니 예, 왜 X예요?
음식이 짜고 싱거운 정도는 치주 질환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소금을 막 이렇게 왕창 먹어도 그건 아니죠. 건강에는 나쁘겠지만 치아 자체의 건강이나 치주 질환하고는 특별한 연관은 없어요. 그렇군요. 자, 부추 보리 비빔밥이 걸린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것도 먹어야지. 자, 문제입니다. 흡연을 하면 치주염이 발생된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흡연을 하면 치주염이 발생된다. 자, 흡연을 하면 담배를 피면 치주염이 발생된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X. X와 O로 또 나뉘어졌습니다. 예. 둘 중에 한 팀은 먼저 올리브팀. 드시는 건데 올리브팀 왜 X입니까? 저희는 특별히 예. 그 흡연과 치주염과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O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전적으로 김경미 씨. 네,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담배를 피거든요. 네, 알죠. 네, 담배를 이제 술은 거의 몸에 안 좋아서 끊어야 되는데 네. 둘 다 끊으시죠? 예, 둘 다 끊어야 되는데 얘 해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야, 네, 세트 메뉴잖아요. 모든 음식이 다 올리브팀에게 갑니다. 부추 보리 비빔밥. 한번 비벼주세요. 이게 또 부추 그 비빔밥은요 보리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우리 비빔밥면 우리. 네. 된장도 많이 아, 말을 좀 해요. 입에 살살 녹아. 입에 살살 녹아. 예. 세상에. 불선 씨 과식하시네요. 아니 근데 의외입니다. 왜 X예요? 치주 질환의 주된 원인은 치태, 즉 세균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한다고 해서 치주염이 유발되지는 아니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담배를 피면 담배로 인해서 어떤 니코틴이나 이런 데서 세균이 나오진 않나요? 니코틴에서 세균이 나오지는 않고요. 담배를 피시면은 치주 질환이 진행이 촉진되고 악화되고요. 제가 말한 게 그러니까 맞잖아요. 아까 치료됐잖아요. 이 문제가 이거 아니야? 예. 그리고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치유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더디게 하거나 아니면 이미 발생이 됐는데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해도 그렇죠. 원인은 아니군요. 그렇죠. 원인은. 원인 제공이 아니라고. 자, 네. 오늘 이렇게 치주 건강에 관한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치주염은 아주 조용히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반복된 다음에 병원에 내원하시면 진행이 많이 되어서 이를 빼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무관심하게 두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치과에 내원하셔서 구강 검진과 함께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네.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닦는 것만이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곧 치료의 시작이며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의 도움이 되고 건강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